6월 30일 서울시는 신고도지구 구상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도시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규제로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땅의 용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고도지구에 속하면 높이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코자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고도지구에 속해 있던 곳들에게는 신고도지구 발표를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산,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 속해 있던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된 지역들에게 말이죠. 저는 이 중에서도 이번에 약수역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된 약수역 인근 고도지구에 속해 있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약수역 일대 준주거 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 활용성을 감안하여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하여 32m에서 40m까지 완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 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로 인해서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2년 9월에 변경된 약수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을 보면 준주거 지역임에도 최고 높이가 20m, 완화 시 28m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장을 가봐도 다른 지역의 준주거 지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 위치한 노후화된 빌라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투자용으로 충분히 매력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는 규제에 막혀 있지만 규제가 풀릴 곳이기 때문이죠. 확실히 이 지역들은 신고도 지구 발표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약수 역세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3호선과 6호선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인데 생각보다 역세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이 중에서도 약수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이곳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수시장 시설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시설 안정성 확보, 그리고 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수시장은 준주거 지역이고 고도지구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옆 고도지구에 속한 준주거 지역과는 달리 높게 지어진 신축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네이버 로드뷰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다음은 6호선 버티고개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당 9구역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수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후도는 심각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7층 이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최고 고도 지구에 속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면 사업성이 좋지 못한 구역입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래 줄곧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조합 변경 인가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죠. 신당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335가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침 배달원이 배달을 하시던데 오토바이를 저 멀리 대놓고 좁은 계단길을 뛰어다니셨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 바로 인근에 남산타운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고도지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남산타운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도지구의 영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높이 최고 한도가 풀렸으니 사업성은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신당, 청구,
약수, 버티고개역의 역세권입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신당, 청구, 약수, 버티고개역의 역세권 활성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주요 가로 및 특화거리 정비를 통해서 현 서울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보행 중심의 가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 정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 검토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특히 청구역과 약수역 역세권 간에는 가로 연계 활성화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수역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청구역 그리고 청구역과 약수역 역세권 간에도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3년 6월 29일에 신당, 청구 일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높이 완화, 특별 계획 가능 구역 설정이 핵심입니다. 다선로는 기존 50m에서 70m까지, 태계로는 기존 70m에서 90m까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을 3곳을 배치했는데 이곳들은 향후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최고 높이 90m의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5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청구역 인근에 위치한 신당 8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합니다. 지난 2003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후 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2019년 DLENC를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고 시공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자초되었었는데요. 그 이후 23년 2월 포스코 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OTL을 적용하고 용적률 249%, 지하 4층, 지상 28층, 1215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서울시 중구 약수역과 청구역 일대를 다녀와 보고 느낀 분위기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다녀와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초년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